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수업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 아니 여기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 그래가지고 막 사이렌 울리면서 막 화재 발생했으니까 막 대피하래. 그래서 수업하다가 애들 다 그러고 다 내려갔지. 그래서 내려가니까 밑에 다 쩌라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상황이 되게 즐겁나 봐. 심각한 건데 막 누구는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오고 막 되게 웃고 떠들고 있더라고. 다행히 막 별일 아니기는 했는데 근데 진짜 사이렌 울리면은 바로 나가시면 돼요. 이게 막 선생님한테 혼날까 걱정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목숨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사이렌 울리면 나가는 게 맞았는데 누가 그래서 왜 사이렌이 울렸나 아직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막 화장실에 담배 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좀 울릴 수도 있으니까 뛰어나갈 준비하시고 수업하면서 화재 대피 훈련까지 할 줄은 몰랐어. 88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다항식 fx가 다음과 같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이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다항식 gx, h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x는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게 되게 큰 힌트거든. 봐봐. 실근을 갖지 않는데 허공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개수가 모두 실수래. 뭐 a, b 실수잖아. a, b 상수 실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로 인수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 거거든. 자, 생각해보자. n도 안 썼대. n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수가 이거는 그냥 알려준 거거든. 개수가 실수인 n차 방정식에서는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근을 갖는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근 포함시켜가지고요. 복소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근, 허근 다 포함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개수가 실수일 때 만약에 허근은 반드시 짝수개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켤레거리거든. 짝수개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n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한 개이고 실근이 뭐 예를 들어 뭐 두 개다. 뭐 이런 건 불가능해. 실근은 허근은 무조건 짝수개만큼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봐. fx는 여기 실근을 갖지 않는데 이게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죠. 그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고 지금 얘가 어떤 구조로 나오는 거냐면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각각이 허근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다시 이렇게 하죠.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4개를 가질 거 아니야. 그지? n차 방정식은 n개 가지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4개 가질 건데 허근이 짝수개여야 되니까 허근만 4개 갖는다 이런 말이고 근데 또 개수는 실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고 각각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거를 하시고 자 그리고 fx는 뭐래요? gx랑 hx를 인수로 갖고 이 조건이 나와 있고요. 뭐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h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나머지가 1차네요. 그럼 gx는 최소 몇 차? 2차 이상이죠. 그죠? 근데 얘가 2차 이상이 많네. 그냥 내가 지금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져오려고 합니다. hx는 그러면 2차보다 얘도 2차 이상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 만약에 3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5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둘 다 2차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지우개를 가져올게.
얘가 2차가 된 순간 여기에 뭐가 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상수만 곱해지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된다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큰 힌트를 줬네. 최고차 항계수가 몇이래요? 둘 다? 1이래요. 그죠? 최고차 항계수가 1이래요. 자, hx를 봐봐. 얘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고요. 맞아요? gx도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그럼 몫은 당연히 몇이겠어요? 1이겠죠. 이해가세요? 나머지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네. 그럼 h랑 gx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fx도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식이니까 이 상수도 여전히 1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요. hx 곱하기 gx인데 hx가 g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얘도 gx고요.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좀 하셔가지고 원래 식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gx를 그냥 설정을 좀 해볼까? 자, gx를요 x제곱에 kx라고 볼게요. 우리 상수항을 생각해보자. 얘도 지금 x제곱 더하기 kx인 상황인데 당연히 이거를 뭐 또 다른 문자로 둔 다음에 뭐 전개해도 괜찮거든. 전개해도 괜찮은데 저 문제 fx가 되게 중요한 말이네. 힌트가 나와있어. 상수항이 몇이에요? 6이잖아요. 그러면 봐봐. gx에서 이 상수항 1을 뺀 그 값이랑 이 상수항이랑 합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항을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gx 상수항. 몇일까요? 3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3 빼기 1은 2. 여기서는 3 곱해줘가지고 2, 3은 6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최고차 계수가 상수항이 6이라는 걸 이용해서 gx의 상수항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다른 문자 n이라고 두고 비교하셔도 나오기는 해요. 아니면 다른 애일 수도 있거든. 미안, 그냥 이거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그러면 마3 곱하기 y 해가지고 6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그냥 문자로 두고 비교할게. 얘를 n 정도라고 두고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k-4에 x 더하기 m-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쟤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m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m-1의 m값이 지금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m값을 따져주시면 m값이 3이거나 또는 m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식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3만 구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얘일 때의 뭐 k값, ab값이 있겠고 그지? 얘일 때의 k값, ab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개로 답이 나왔잖아. 근데 답은 하나일 거라고요. 그죠? 뭐가 정답일까? 얘가 허근을 갖는다가 결정 주기가 주어지죠. 그죠? 둘 다 허근을 가져야 된다.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m값이 3일 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에 k-4의 x에 2 곱하기 x제곱에 k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이거 좀 전개 좀 해주시면 x의 4제곱에 전개할게요. kx 세제곱
k-4의 x 세제곱이니까 2k 마이너스 4의 x의 세제곱에 x제곱의 개수는 3이랑 2 더하면 5고요.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5의 x제곱에 그리고 x의 개수는 2랑 k 곱한 거 2k 그리고 얘랑 3이랑 곱한 거 3k 더하면 5k 마이너스 12의 x 더하기 6 요 정도로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x 세제곱의 개수가 a 더하기 2고 x의 개수가 a 상황에서 됐죠? a 상황에서 얘에서 2를 더하면 얘랑 같아서 내려내리잖아. 맞아요? 둘이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2k-4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인데 얘가 a다 보니까 저 식에다가 2를 더한 값이랑 같아지겠고 반대로 넘겼을 때 3k 마십을 넘어가면은 6이 나와서 k 값이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n이 3일 때는 k가 2가 돼요. 그러면 얘를 바로 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쟤네들 허분 가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허분 가지면은 그냥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gx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인데 이거 허분 가는 거 확실하죠? 그죠? 자 그리고 hx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hx는 실분 가질 수 있잖아. hx는 얘가 hx인데 k가 2였어. 2x에서 마사 x 하면은 마이너스 2x 되고요. m값이 3인데 3 빼기 1이니까 2예요. 얘도 어떻게 돼? 혹은 같네요. 그죠? 잘 찍었네. 이거 정답입니다. 그래서 a 계산해 주시면 a가 5k-12라고 했고 k가 2니까 10-12에서 마이너스 2고요. b는 얘죠. 얘가 b예요. 그래서 4-8 더하기 5니까 9-8이라서 b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맞을까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 해보시면은 아마 혹은이 안 나와서 답이 아닌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다들 내일 어디를 출구를 안 가세요? 안 가? 잘 가? 가요? 어디로 가? 어? 뭐라고? 무슨 산? 원수산? 잘 다녀오시고. 어디? 아, 세종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실분 갖지 않는다가 되게 큰 힌트였고 사실 우리가 3, 4차에서 실분 갖지 않는다 모두 허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4차를 인수분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2차식까지 끌어냈을 때 2차식이 모두 허분 갖는다 그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고 지금 최고차 개수가 주어진 거 활용해가지고 얘네들의 관계 추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수 문자로 둔 다음에 전기에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 찾아내시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할 수 있는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변형돼서 변형수 나와요. 29번은 나름 킬러 문제에 속하죠. 시간을 많이 쏟는 문제라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이거야, 그지?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많이 쏟아. 근데 그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 고민 없이 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시간 안에 풀려면 풀이를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죠? 변형되는 것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신을 잘 보려면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289번 한번 볼까요? 289번 한번 보시면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식 fx가 있는데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라 하고 그리고 x-2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하면은 다음을 만족을 한대요.
식이나 작성해보죠. fx가 x-1에 자, 몫을 q1x라고 하지.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f의 1이겠고요. 그리고 fx를 이번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x라고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f의 2가 되겠네요. 자,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을 구하시오니까 결국에는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F2를 활용을 하려면 밑에 식을 활용하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Q2의 원이 F2랑 같다고 하니까 여기다 1 대입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x의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의 1은 1-2니까 마이너스 Q2 1에 더하기 F2로 정리가 되네. 맞죠? 근데 가조건에서 얘랑 얘랑 어떻다 했어요?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둘이 날아가서 F1이 0이라는 걸 얻어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사실 퍼즐 같은 거야. 주어진 조건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1이 0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fx가 x-1을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f1이 0이라 했으니까 얘를 x-1에 q1x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거 0이니까 0 대입한 거야 그냥. 그치? 심지어 얘는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문자 k 정도로 볼까요? 이제 나조건 활용하면 뭐 k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Q2 Q2의 1이 F2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2 대입하면 F2는 2 빼기 1은 1 여기 1 대입하면 1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고요. Q1의 1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K고요. 둘이 더한 게 2기라 하니까 이 K는 4겠고 K는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x-1에 x 더하기 2로 f3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 3-1은 2에 3 더하기 2는 보니까 12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다음으로 29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1번. 왜 답이 아니야? 3번이네. 답이 3번이네? 289번이? 그래요? 답이 3번이네? 계산 잘 폈나 보죠? 다시 한번 보죠. q1x를 하고 qx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 다시 한 번만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q21의 f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x-1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얘를 x 플러스 k라고 뒀고 q1, q2 Q2을 잘못 계산했나? Q2는 F2랑 갖고 2 대입했어. Q2 2구나. 미안, 이거 계산 잘못했어요. 다시. 여기를 잘못했는데, 이건 1 더하기 K가 왔는데,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해야 되는데, 1을 대입해버렸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 1을 집어넣었어. 실수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2 더하기 k죠. 네. 둘이 더하면 3 더하기 2k가 6이라는 얘기고 2k가 3이니까 k가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f에 3 구해주시면 3-1, 2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맞네. 여기 실수 났네. 여기 다 적었지? 실수 나가지고 붙였어요. 되셨나요? 291번을 한번 볼 건데 291번 가족권 보고 나는 여러분이 바로 fx의 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 얘네로 나눈 나머지가 동일하다네. 그치?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fx를 x 더하기 2와 x제곱 더하기 4로 쓰고 자 이거 몇 차예요? 3차죠. 지금 초보차 개수가 1인 4차라며. 그럼 1차가 더 곱해져 있겠고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두고 나머지 거기다 더해주면은 그냥 바로 식 완성이죠. 이런 거잖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p제곱이래. 그러면 얘 곱하기 목 곱하기 나머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p제곱이래. 얘 곱하기 목 곱하기 나머지. 그냥 둘이 애초에 곱해준 다음에 어떤 수 차수 고려해서 하나 더 곱해주고 나중에 나머지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일한 식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같으면 바로 이렇게 식 작성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계산해보죠. 나 조건에 f의 1이랑 f의 마이너스 1이 같다고 하니까 그대로 계산 좀 해봅시다. 여기다가 1 대입해요. 3 곱하기 5 곱하기 1 더하기 k의 3p 제곱 네, 합 이렇게 나와요. 마저 계산하면 이거 15 더하기 15k 더하기 3p 제곱이고 f에 마이너스 1 집어 넣으시면 마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5 곱하기 마1 더하기 k 더하기 3p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에 더하기 5k에 더하기 3p 제곱인데 둘이 어떻대요? 같대요. 그러면 3p 제곱 날아가게 돼서 15 더하기 15k랑 마이너스 5 더하기 5k가 같다가 나오겠고 넘어가시면 10k가 마이너스 20이라서 k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fx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x 더하기 에 x제곱 더하기 4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3p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섯 번 보니까 x 마이너스 루트 p가 fx 인수래요. 무슨 말일까? f에다가 0이 되는 x가 루트 p 집어넣으면 몇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죠? 인수라고 하는 것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하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그냥 계산할게. 제곱하시면 p 더하기 4에 루트 p 마이너스 2 더하기 3p 제곱인데 얘랑 얘 계산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p 마이너스 4 p마 4 p 플러스 4니까 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고 얘가 0이라는 거죠. 4p 제곱이 16이니까 p 제곱은 4가 되겠고요. 양수 p의 값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인수분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380번 한번 보죠. 2차 다항식 px, q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px, qx의 합이 4고 세제곱, 세제곱의 합이 얘래요. 얘가 음수일 때 이거 구해주는데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가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 자, 뭐 이렇게 심플하게 자, p 더하기 q가 4고 자, 갑자기 p세제곱 더하기 q세제곱 숫자 x를 그냥 빼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변형에서 많이 봤던 구조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랑 생각해보자. p 더하기 q의 세제곱에 더하기 아까 아니라 마이너스 3pq의 p 더하기 q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 식을 정리를 하시면 pq의 값을 얻을 수 있겠네. 맞아요? 해보죠. 얘가 4의 세제곱이 64고요. 얘가 4니까 4, 3, 10이라서 무값이 되고 그게 지금 얘입니다. 그대로 써보시면 12x의 4제곱 24x의 세제곱 12x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를 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보시면 문제를 넘길게요. 그러면 12px, qx는 이쪽을 반대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12 x 4제곱 마이너스 24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자 64에서 16 빼면은 48 이렇게 나와서 12로 나눠버리자. 그러면 px와 qx의 곱이 나오게 되고 12로 나누면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요? 인수분해 되겠죠? 계산 실수한 거 없나? 한번 체크해보면 없어요. 네. 그래서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얘를 나눠볼 건데 다 더하면 몇이에요? 0이죠. 그죠? 다 더하면 0이니까 줄 쓰시면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는 뭐 다 더해도 0은 안 되고 홀수함, 짝수함도 다르니까 얘 약수 중에 찾아야지. 그러면 뭐 한 마이너스 2 정도 해보죠. 왜냐면 2가 되면 다 더해져서 0이 될 수가 없거든.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4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 식이 마이너스에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 뒤에는 2차식까지 적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px, qx를 결정해주면 돼요. 그죠? px, qx 결정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주냐면 둘이 합쳤을 때 4가 되도록 결정해주면 돼요. 맞죠? 얘네들을 전개 좀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잖아. 그죠? 마이너스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둘이 합쳤을 때 4가 될까? 얘한테 집어넣어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정리하면 px, qx를 저 마이너스 1을 요식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돼서 지금 둘의 합이 딱 4가 맞춰지네요. 그죠?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힌트까지 줬으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얘가 px가 되는 거고 얘는 qx가 되는 거죠. 사실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긴 하거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얘가 우리 물론 문제를 되게 친절하게 줬어요. 최고차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합이 4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4가 만약에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그렇게 변형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어디에서도 최고차 계수가 1이랑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말은 없고 그냥 음수라는 힌트만 준 거죠. 우리는 단순히 얘네들의 합이 4가 되는 구조를 찾았을 뿐이야. 근데 만약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이거 더해도 안 없어지는데요? 합도 4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이런 식으로 이거 문제풀이랑은 별개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n분의 1을 뭐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n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런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했을 때 뭐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말이 없으면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출제자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잘 나오긴 했지만요. 학교생들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P에 이 계산해주시면 마사 마이이니까 마사가 되고 Q에 3 계산해주시면 9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2 더하기 2는 14가 되고 둘이 더해주시면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한 문자로 통일해서 뭐 대입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 하셔도 뭐 나오기는 할 거예요. 아마 나오긴 할 건데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수능 만점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사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바탕으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제대로 활용하시면 그 문제에 이제 키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자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내셨을 거야 아마. 넘어갈게요. 381번이죠? 뉴스? 381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 있대요. 정사각뿔. 모든 길이가 A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5, 2, 뭐 얘도 당연히 닮은 길이니까 이 조그마한 애도 정사각뿔이겠죠. 그래서 순변의 길이가 A인 거랑 얘가 B인 걸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OABCD, OABCD랑 OEFGH, OEFGH 의 합이 2루트2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AF의 길이가 AF의 길이 AF를 3분 AF가 어딨냐? 이거야? 여기를 준 거야. 이 길이가 2라고 알려줬네요. 되게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ABFE, 사각형 ABFE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32S제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구해봅시다. 네, 구해볼 건데 부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일단은 사각뿔의 비율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각뿔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A라고 했을 때 뭐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높이가 그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찍으면은 정확하게 밑면이 대각선의 중점에 딱 찍히겠죠. 그죠?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 밑면 정사각형이고, 그지? 그래서 비율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보면 얘가 A고 얘가 수직 1대1이니까 45도라서 얘는 루트 2분의 A고요. 그래서 높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1대1 대 루트이니까 얘도 루트 2분의 A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넓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가 기둥의 높이야. 근데 뿌리니까 3분의 1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3루트 2분의 A 세제곱이 저 사각뿔의 정사각뿔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뿔은 3분의 루트 2분의 B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2루트 2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양변에 3루트 2 곱해주시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6, 2, 12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저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저기다 단면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비율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봐봐, 이걸 생각해봐. 정사각뿔은 밑면이 정사각형이죠. 옆면은 뭘까요? 옆면은 뭘까? 무슨 삼각형이야, 노란색? 정삼각형이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잖아. 정삼각형이요. 교각이 주어진 겁니다. 그 비율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건데 노란색 정삼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그런데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이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삼각형을 만들었어. 그 상황에서 저 파란색 길이가 2인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코사인 법칙 기억하면 사람 있나? 그러지 말자. 자,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B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 하면은 요 길이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의 A-B가 되겠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의 A-B가 되겠고요. 요 길이가 A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A에서 요 놈 빼면 되죠. 어쩌면 안 되는데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더하기 이상한 계산을 했어요. 다시 2분의 A에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 파란색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얘의 제곱이 4분의 1에 a제곱 계산할게. 2ab 더하기 b의 제곱에 쟤는 저 제곱하시면 4분의 루트 3에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4분의 루트 3이 아니라 4분의 3 이 값이 2는 4와 같다가 나오게 돼서 둘이 연립하시면 a, b에 대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계산 좀 해주시면 이거 a제곱이 되고요. 이거 b제곱이 되고 ab 마이너스 2분의 3 ab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b가 나와서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더 쉬운 풀이가 있니 혹시? 없어? 이렇게 한 게 맞는 거 같지? 그래서 뭐 어차피 대칭식이니까 전부 다 a 더하기 b랑 a, b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좀 어떻게 여기 인수분해 파트지.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오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a, b에 그냥 4분의 2에서 4분의 1. 아 그러네. 아마 이거. 오. 좋아. 그래서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10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낸 식이 붙여서 쓰면은 얘가 지금 4라고 알려준 거니까 4, 3, 10이 나와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12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 나왔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오고 정리하자. a 더하기 b가 3이라고 나온 것이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10이라고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 관계식도 이용하시면 a, b가 몇인지도 알 수 있겠네요. a 제곱 b 제곱 더하면 볼까? a 제곱 b 제곱이 넘어가면 4 더하기 a, b니까 12는 a,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b 곱하기 3이니까 9ab가 15가 되겠고 9로 나눠주시면 ab가 3분의 5가 되네요. 요거까지 뭐 이용해서 이제 문제 나올 것 같아. 귀찮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사각형의 넓이. 어떤 사각형의 넓이야? AB, FE. 여기서 요 넓이 구하라는 거네, 그치? 정삼각형 넓이에서 조그만한 거 빼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S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 전체 넓이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삼각형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 B제곱을 빼주시면 그게 S겠네. 네. 이거예요. 네. 그래서 S제곱이니? S제곱. S를 구하고 제곱하시면 되겠고. 합쳐공식 써야겠네. A-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지 뭐. 3분의 4, 5, 20. 3분의 이렇게까지 나오네. 맞아 이게? 계산 실수했을까봐. 맞아. 와 이런 문제는 A-B의 루트 씌움 양수잖아? 루트 3분의 루트 7이니까 네, 7이니까 S라고 하는 것이 4분의 루트 3의 A 더 합차공식에 의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4분의 루트 3의 A-B가 위에서 루트 3분의 루트 7이었고 A 더하기 B는 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3루트 7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죠? 여기다가 마저 할게요.
32 곱하기 S의 제곱은 그래서 제곱하시면 4, 4, 16분의 9, 7에 63이고 약분하면은 126이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오면 이 식이 좀 복잡한 문제였는데 복잡한 문제였어요. 이게 어떤 성질을 활용했어야 되는 거냐? 정삼각형을 알려줬다는 건 각도도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각도 이용해서 비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표현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더 쉬운 풀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이를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 뭐 여기다 수선 내려서 해도 되긴 하겠죠. 코사인 법칙 아는 사람은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은 대수에서 배우는 거라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몰라도 돼요. 되셨으면은 복소수 1등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진도는 더 안 나가고 숙제 1등급 풀어오기만 내드릴게요. 복소수 1등급 풀어오기만 내드릴 거예요. 근데 복소수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복소수 저는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전에 복소수 여기까지 질문 받았었냐면 몇 번까지 질문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디까지 했지? 자, 기억나요? (460번까지) 질문 받았을까요? 여기까지 질문 받았지? 460번까지 여기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88페이지 461부터 463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461부터 463까지 없어요? 89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아니다 얘들아 그냥 애들 전에 다 오면은 한꺼번에 질문 받고요. 오늘 복소수 1등급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고 오늘 1교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너무 할만한 문제들인데 괜찮은 문제 몇 개만 뽑아서 한번 해보자. 뭐 해보시냐면 500 시간이 52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521번을 쌤이고요. 시간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521번입니다. 질문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 좀 다른 거 풀고 있어, 그치? 손가락을 내줄래? 아니, 521번 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풀고 있어.
여기 나왔어. 계산.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나가볼게요. 복소평면 한 번 더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복소평면 안 써도 풀려요. 복소평면 안 써도 풀리고 Z 저거 유리화 당연히 해야겠죠. 실수화 해주시면은 분모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에서 11 나오겠고 3 더하기 루트 2i에다가 이제 루트 2 더하기 3i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주시면 3루트 2랑 마이너스 3루트 2 해서 i 제곱이니까 날아가고 9i, 2i니까 11i 그래서 i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루트 2분의 i의 1, 얘의 플랜은 플러스 i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메가를 할게요. 오메가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나왔어요. 복소평면 안 쓸게요. 아니, 오히려 이거 복소평면 그래도 알아두면 뭐 유용할 때가 있는데 사실 복소평면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 제곱해서 순호수 나올 때까지 찾으면 돼 그냥 그치? 제곱하시면 이 2분의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i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고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는 몇 제곱을 해야 이게 나와요? 4제곱하면 1 나오는 거 알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는 주기가 1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일 만족하는 얘는 주기가 8이니까 8로 나눴을 때 몫이 곧 개수가 되겠죠? 12개가 되는 겁니다. 한번. 그리고 복소평면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 실수축, 여기 허수축이라 했을 때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랑 루트 2분의 1 요점에 찍히겠고 얘가 1대 1이니까 얘가 45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눠봤을 때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얘가 W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칸을 45도, 45도, 45도 세 칸 옮겨간 게 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오메가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한 번 더 곱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정확하게 오메가 지금 여기에 찍히겠죠.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곱하면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요점에 오메가 세제곱 한 칸, 한 칸, 한 칸 해가지고 오메가 4제곱 한 칸, 한 칸, 한 칸이니까 오메가 5제곱 3칸 가면은 얘가 6제곱 3칸 가면은 얘가 7제곱 3칸 가면은 얘가 8제곱 이래서 얘는 여기가 8이네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좀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좀 내드리고 1교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숙제는 많이는 아니고 마플 시너지 92페이지부터 허수령이나 1등급 문제 마저 끌어오는 거랑 100페이지까지만 내드릴게요. 2차 방정식은 초반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초반은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하셨다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